9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고 한낮에도 대부분 선선하긴 하겠지만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차가워진 만큼 일교차 심하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2도, 최고 예상기온은 28도로 보고 있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지역 4회의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송전탑 경과 대역 건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비대면 정신건강 생명사랑 축제를 비대면으로 한 달간 개최합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원주시 비대면 정신건강 생명사랑 축제 개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또 도내 첫 추진되는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할 시민수기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되고 또 이번에 시민수기위원회 운영 소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4분께 원주시 문마급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 주행하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이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A씨는 다쳐 비용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공립영월중학교와 복례중학교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면서 2024년 3월 1일자 남녀공학으로의 개교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홍보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세부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지역 군행지 배추 농가들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배추 속이 썩는 꿀통 현상이 확산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군행지 작물 출하시기 물량의 50% 가까이가 손실됐다며 농산물 최저가 보장 시행 등 관련 기관의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한전이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탑 경과지 선정을 강행하면서 횡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전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되면서 강원도 전역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사업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해안에서 신가평을 연결하는 500kV 송전선로 사업은요. 일단 동해안에서 신규로 좀 건설 중인 그 신한울 발전소와 강릉 안인 발전소, 삼척 하력 발전소 이들 그 3개 발전소에서 그 생산되는 전력을요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동해안에서 그 강원도를 관통하는 기존 송전탑은요 대표적으로 765kV 송전탑이 선로가 있는데요. 이 선로가 지금 그 수송 가능한 용량이 11.6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는 이 세 개의 발전소가 추가로 좀 가동이 되면요 발전 용량이 17kW로 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좀 수송하기 위해서 500kV짜리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겁니다. 당초 계획으로만 보면요, 그 발전소 준공 계획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그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송전선로 경과지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 한 2025년 6월로 준공 목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는 대략 1조 2천억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송전선로 후보 지역을 보면은 삼척과 경북 울진 봉화, 영월 평창을 관통해서요. 행성 홍천을 지나 경기 양평과 가평까지 총 10개 시군을 지나게 됩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한 230km 정도에 이르고요. 이곳에 높이 70m의 철탑 440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송전솔로 경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6년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사업 진전 없이 계속 갈등만 빚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은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이 송전솔로 사업은요. 일단 울진에서 평창까지를 나눠서 동부 구간이라고 하고요. 네. 행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이어지는 서부 구간으로 나눠서 경과지 선정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 따르면요. 현재 동부 구간, 그러니까 울진에서 평창까지 이 구간의 경과 지역이 좀 확정이 돼서 송전솔로 영향권인 43개 마을 중에서 29개 마을이 합의를 맞춰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행성 홍천이 포함된 서부 구간은요. 지난 2018년 11월에 1차 입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요. 지난 9월 1일까지 3년간 총 17번의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한전은 지난 그 17차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에서요. 후보 경과지 두 곳을 입지 선정 위원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와 환경 지리적 요소를 좀 감안한 정량점 평가를 실시해서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18차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그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경과지 예비 후보 두 곳 중에 한 곳을 송전솔로 경과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 3년여간 주민 반발로 좀 지지부진하게 운영됐던 그 입지선정위원회가요.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는 회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과지 영향권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행성군의 좀 반대 활동이 더 거세지고 있어서요. 한전의 계획대로 좀 이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횡성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다른 지역은 대부분 뭐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요? 동부 구간의 평창 이 구간은 이제 음. 상당수 마을이 이제 경과지가 좀 확정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 행성과 홍천을 지나가는 음. 지역은 경과지를 이제 확정을 지을 단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과지라는 것이 쉽게 이제 송전탑이 꽂히는 지역을 확정하는 그런 사업인 텐데 횡성에서는 지난 1일 한전의 회의 결과를 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전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 17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요. 그 논란이 많았던 경과지 후보지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제시된 후보 경과지를 좀 살펴보면요. 홍천 서석면과 경계를 이루는 행성 동내면의 삽교리, 청일면의 친대리 속실리와 또 홍천군 영규미면과 남면, 그러니까 경계 지점을 이루는 행성군 갑천면, 병지방리와 공군면 상동리, 어둔리, 상창복리 등이 송정탄 영향권에 편입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보 경과지는요, 앞선 그 회의에서 좀 결정한 경과대역이 두 곳인데 이 두 곳을 토대로 설정이 됐고요. 행성군은 그 경과대역 그 자체를 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경과대역이 좀 확정된 일정을 좀 보면요.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행성군과 홍천군이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서요. 양평과 가평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과대역은요. 지난 8월 5일 날 행성 입지선정위원만 불참한 가운데서 16차 회의에서 홍천군이 요구한 제2의 경과대역이 조건부 추가 가결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경과대역이 가결된 데 있어 좀 문제점은요. 그 홍천군이 요구한 제2 경과대역이 그 홍천에서 행성 쪽으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도 행성 쪽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송전탑 영향권이요. 행성 지역에 좀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행성군과 군위에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지난달 30일 대규모 거리 시위를 열면서요. 추가 경과대역 철회와 송전탑 건설 원점 재검토를 한전 측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행성군은요. 지난 1일 그 17차 회의에서 홍천군 입지선정위원이 그 군의원과 담당 가장이 참석하는 조건으로 좀 경과대역이 가결됐는데 실제로는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제2 경과대역을 결정했다면서요. 이에 따른 후보 경과지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고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천군의 요구로 경과대역이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이렇다면 횡성 지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피해 지역은 그럼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홍천군이 요구한 그 제2 경과대역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요. 기존의 그 경과대역 같은 경우는 둔내, 갑천, 청일, 공구면 등 그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4개면
12개리 869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제2경과대역이 좀 반영이 되면은 공군면 상동리와 상창복리, 서원면 유연 1, 2, 3리 등 모두 한 556가구가 좀 추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요. 한 그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1,425가구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특히 그 공군면 상창복리 주민들을 보니까요. 현재도 그 765kV 송전탑이 관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다시 500kV 송전선로까지 지나가게 되면은 생존권에도 좀 위협을 갖게 된다면서 한전을 상대로 반대 운동을 좀 강도 높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전이 횡성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경과지 선정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전 계획대로라면 원래 계획으로는요. 500kV 송전선로를 당초 올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좀 송전선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요. 그 한전이 발전소 건설사에 만약에 이 발전소는 지어놨는데 송전선로가 없게 되면요. 네. 한전이 그 발전소 건설사에 지연 지체금, 사업비를 좀 보존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좀 이유를 좀 배경을 보면은 좀 정치 일정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3월에 대선을 감안하면요. 송전탑 건설이 그 선거에 또 휘말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좀 한전이 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좀 가급적 정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11월 이전에 경과지를 확정하려는 이런 속내인 것으로 좀 분석이 대선 가능합니다. 전에 밀어붙이겠다라는 심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경과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향후 어떤 과정이 그럼 남아 있습니까? 예, 일단 한전이 다음 달 입지 선정을 좀 열어서요. 경과지 후보지를 확정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 경과 후보지가 확정이 되더라도 행정 절차는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사업 구간에 대한 측량과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요. 이어서 산업부에 실시 계획을 신청해서 지자체와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 뒤에 실시 설계가 승인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요. 행성군을 비롯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좀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전은 그 2025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에서 이 기간에 그 송전탑 예정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좀 피해 보상과 주택 매수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보상 절차 역시 좀 지주들과 지역 주민들의 협상이 좀 쉽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한전이 좀 지자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좀 슬기롭게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송전선로 좀 사업 진척에 좀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분간 좀 송전탑 선로 문제 시끄럽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21 정신건강 생명사랑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1일 정신건강 생명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다가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자살 예방법을 익히는 온도키트 캠페인과 동네에 있는 자살 예방 정보를 찾는 내 주변 자살 예방 도움 정보 찾기, 또 온라인 강연,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다가가는 보이다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민들의 정신건강 인식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정신건강 자가 검진과 온라인 상담이 상시 이루어져 예약이 가능합니다. 축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요. 일부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축제 기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에 관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수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정신건강 온라인 강연이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열립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한 마음 많이들 경험을 하실 텐데요. 10월 6일에는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학 박사인 박한선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죠. 10월 7일에는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홍균 원장님의 자존감 수업,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라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9월 13일에서 29일 기간에 사전 신청을 하시면 강연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편안하게 강연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는데 그중에서도 숲길 걷기 행사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숲길 걷기 같이 걷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데요. 지역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역의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명사랑 실천 미션을 수행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행사로요. 매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걷기 코스가 달랐는데 올해는 동화마을 수목원 자작나무 둘레길에서 별도의 집결 없이 이루어집니다.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행사 기간인 10월 4일부터 22일 안에 자유롭게 숲길을 걸으면서 미리 배부된 인증 물품을 사용해 인증 미션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익히고 기분 전환한다면 좋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에 늘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 속 정신건강관리법과 주변에 우울증이나 자살 징조가 보이는 지인이 있을 때의 행동 요령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에 관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수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불면증이 찾아오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 휴식,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전과 다르게 말수가 적어지거나 무기력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알아채 주시고 다가가서 물어봐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또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좀 우울해하시고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인데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잃은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상담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비 연계, 1:1 프로그램, 자살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살예방센터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원주를 조성하기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자살예방 서포터즈 양성,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캠페인이나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신건강 생명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좀 더 건강한 삶을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첫 추진되는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할 시민수기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되고 있고 또 시민수기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재현수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지속가능 발전 계획 어찌 보면 또 생소하다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사업은 처음 어떻게 수립하게 되셨는지요? 네,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이제 위기 이런 문제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방식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성찰.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계획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유엔에서는 2015년에 채택이 됐고요. 네. 예,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도 그리고 강원도는 올해 초에 이 각 지역 혹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이 어디서 실천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이런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이런 이제 좀 전환을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략 한 50여 개 지자체가 이 지속가능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할 시민수기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시민수기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 지금 시민수기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지금 한 달여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예,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게 대략 한 17개 목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7개 목표를 6개 그룹으로 좀 조정을 해서 원주 지역에 한 40에서 50명 정도의 이 각 분야별 활동가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기위원회가 지금 이 논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6개 그룹 48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네네. 좀 구성이 됐습니까? 네,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빈곤 문제라든가 네. 농업,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가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예, 그 분야에서 좀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전문가 또 각 사회단체에서의 활동가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이제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구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분야별 이제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해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지금 제가 일정을 보니까 거의 매일 한 2-3건씩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속 가능한 원주를 위한 목표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원주 처음 설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목표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기후위기가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걸 느끼게도 되고요. 그렇다면 2040년, 이 계획이 이제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어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또 성적 불평등 여러 가지 불평등 양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나가서 제일 중요한 건 2040년에 우리 지역 사회가 원주라는 도시가 시민들이 살기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원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목표 수립까지는 아니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많은 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네. 네네. 시간이 길다면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기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기위원회는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들이 그런 변화에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역량으로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연구팀이나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현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한대희,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